This is 집스커버리. 네, 안녕하세요. 이태곤 유기사 집스커버리 잭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집이 굉장히 휑하죠. 제가 1년 정도 스튜디오로 작업했던 곳인데 사정이 생겨서 짐을 빼게 됐습니다. 동대문구 회기동도 정이 많이 들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곧 첫 취업을 해서 1년 동안 정말 개같이 주 6일에서 7일 달려온 곳인데 미련과 아쉬움, 시원섭섭함이 많이 남네요. 지금 다 정리를 했고요. 진짜 여기 있는 짐들 다 빼고 정리하느라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가슴이 시원섭섭한데 이 방과 최초로 한번 교감을 나눠볼게요. 친구야, 나와 함께 1년을 보내줘서 고맙다. 너 덕분에 여기서 내가 유튜브를 시작했고 정말 사랑해. 다른 애들이 너 몸에 낯선 팬티들과 잠옷들을 팽개쳐 두더라도 많은 이해해 주길 바래.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시작하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가기 전에 한번 형이 뽀뽀라도 한번 해줄게. 안돼. 잘 있어 임마. 형 그리워도 울지 말고 이 자식아. 뭐라고? 집스커버리 나중에 100만 명 될 거라고? 형도 알고 있어 임마. 고맙다. 한 번 더 뽀뽀해줄게. 오늘은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준비했냐면 1년 한 5개월 정도를 이 동네에서 공인중개사로서 활동을 야무지게 해서 정말 많은 계약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직접 저의 연차를 쌓았는데 직접 느껴본 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까 합니다. 집중하세요. 공인중개사란 직업은 노후 대비를 위해서 현재 20대에서 60세 나이를 불문하고 많이들 취직하고 있고요. 퇴직한 후에 일을 하고자 하는 아버님, 어머님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과연 이 공인중개사 직업의 전망이 어떤지 먼저 경험한 입장으로서 낱낱이 한번 솔직하게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공인중개사란 무엇일까? 그 개념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중개란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이란 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즉 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죠? 다 모르셔도 됩니다. 즉슨 쉽게 말해서 이 부동산, 토지와 건물, 거기 껴있는 수많은 것들을 사고 파는 것을 중개해주는 사람이 바로 공인중개사라 이 말이에요. 부동산이란 물건을 중개해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 직업인지 추천을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성향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무엇보다 영업력이 받쳐줘야 됩니다. 영업 능력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끔 끌어오는 그 매력, 마성, 힘이라고 그러죠. 물건을 판매하고 구매하게 해주는 사람이 중개인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게 물건을 사고 팔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건데요. 무엇보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중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수수료를 받아야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영업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살짝 끌어당길 줄 모른다.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끄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영업력, 이 펜 하나도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게 할 수 있는 언변이라든지 영업 능력, 힘, 파워가 있는 사람은 도전해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하면은 정말 잘할 직업이에요. 자영업이 보시면은 주 6일에서 7일 정말 휴식 없이 일하시잖아요. 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자체도 자신이 하는 영업 행위이기 때문에 휴식할 시간이 없습니다. 집 보러 다녀야 되죠. 그 중간에서 계약서도 많이 써야 되고 또 뒤처리도 해야 되고 등기도 해야 되고 심지어 계량기 검침, 공과금 검침까지 이사하는 업체도 소개해주고 청소도 소개해주고 다양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자영업을 해보신 경험이 있거나 자신의 어떤 것들을 해나갈 운영하고 싶은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은 적극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확실하게 활동력이 있는 사람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게으른 사람은 이 부동산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망하기 십상이에요. 무조건 망합니다. 이 성격이 활발하냐 안 활발하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지역을 얼마만큼 전문성 있게 잘 알고 어떤 집과 어떤 집을 좀 안 좋은 집, 좋은 집을 구별할 수 있고 토지를 보는 등
집을 보는 눈이 얼만큼 있고 구석구석 동네를 얼마나 전문성 있게 잘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려면 활동력이 있으셔야겠죠. 당신이 활동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당신이 살짝 역마살이 껴서 요 동네 저 동네 그냥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게 너무 좋다, 그런 사람이라면 적극 추천합니다. 당신은 천상 공인중개사예요. 자, 다음으로는 이 공인중개사 직업의 장점, 메리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같이 한번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이 돈은 자신이 하는 만큼 버실 수 있습니다. 이 중개를 잘 해줌에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중개 행위는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영업입니다. 영업.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들과 브랜드가 돼야 돼요. 영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만큼 수입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때 자신의 비율제라든지 그 회사의 급여 조건에 따라서 들어오는 게 천지차이로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자신이 하는 만큼 확실히 타 직업에 비해서 돈은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물론 비율제에 따라서 이 부분이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이 부분은 너무 얘기하자면 할 말이 많고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 코너로 빼서 얘기해보도록 해요. 두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눈이 팍 트여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집을 구할 때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하는지, 대출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좋은지, 집주인의 성향이 세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양아치주인과 양아치 세입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서 내 먹고 살 길을 마련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보는 눈이 부동산에 있어서 튄다는 거죠. 부동산에 대한 눈을 결론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장 좋은 매물들을 가장 빨리 접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 내에서죠. 예를 들어서 전셋집을 구하고 있다면 그 지역 내에서 가장 가성비 좋고 영양가 높은 S급 매물들을 가장 먼저 접해볼 수 있고, 아파트나 주택 상가 등 급매물로 나온 것들도 자신이 제일 먼저 접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높고 가성비 좋은 것들을 제일 먼저 파악할 수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네 번째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인테리어 업자들, 도배장판 하는 업자들, 청소 관련 업체들,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손님들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자기가 어떤 부분, 사진이라든지 시공, 인테리어 엄청나게 많은 연관된 것들을 궁금한 게 있으면은 신뢰를 무릅쓰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 6일에서 7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기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 5일과 주 6일에 그 퀄리티는 살짝 다를 수 있는데요. 물론 그만큼 돈은 따라오지만 자기 시간이 살짝 부족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첫 번째, 임대인과 임차인의 중간에서 치일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입자와 트러블, 주인과의 트러블, 각종 수수료로 인한 분쟁,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중개업을 떠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에 시달리는 게 괴롭다는 건데, 이런 부분을 겪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 들어가면은 성질이 더러워지고 1년 내 좀 날카로워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누가 일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라,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알려주지 않아요. 본인이 스스로 배우시고 찾아보시고 영업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경기 흐름을 정말 많이 탑니다. 불경기.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부동산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의 경제가 아주 하락했죠. 이 부동산 분야도 지금 문 닫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입이 경기에 따라서 일정치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달은 1,000만 원을 벌고 어떤 달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여섯 번째, 본인의 영업 능력이 없다면 수입을 확연하게 못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월 50만 원씩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하면 좋은 직업인지, 직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준비만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목표와 자신에 맞는 직업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건물주 되시고요. 저도 노력해서 미래의 건물주가 꼭 되어서 그 옥상에서 시가를 피며 이 세상을 바라보는 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들을 얻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This is Gypscovery.